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 찐 조문 해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51조 보겠습니다. 불법 조건, 기성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아주 잘 나오는 조문입니다. 자, 먼저 불법 조건이 뭐냐? 조건이 선량한 부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 이게 불법 조건이에요. 조건이 선량한 부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 그러면 그 조건만 무효가 되느냐,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느냐?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다음 2항.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이라고 되죠. 이걸 이제 기성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은요,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야 돼요. 따라서 이미 성취한 것은 조건이 아니야. 그런데 당사자가 이거를 정지 조건으로 부과한 경우 또는 해제 조건으로 부과한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 조건은 정조건도 있고 해제 조건도 있잖아요. 근데 이 조건이 이미 성취가 된 거야. 이런 경우에 이 법률행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성조건이 정조건이면 그 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야. 즉 그냥 유효해. 반면에 그게 해지 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해요.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따 이해해보고요. 암기합니다. 기성조건이 정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 기정조. 기성조건이 해지 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 기해무. 이렇게 기정조, 기해무.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안 헷갈립니다. 이거는 좀 이따 기출지문 보겠지만 굉장히 헷갈려요. 3항은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이걸 불능조건이라고 해요. 이 불능조건이 정지나 해지 조건으로 붙어 있더란 말이죠. 그럼 그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3항이죠. 자, 그 불능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불능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로서 유효하고, 그 불능조건이 정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되고, 그래서 불능조건이 정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 불정무. 불능조건이 해지 조건이면 그 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 불해조. 이렇게 되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몇 번 중얼중얼 하면 외워집니다.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자, 다시 한번 조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조건이 선량한 부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했다. 불법 조건. 어떤 경우? 갑이 이렇게 병을 죽여주면 1억 주겠다. 1억 주겠다는 증여는 그 증여 자체는 유효하지만 병을 죽여주면이라는 반사회 질서적인 불법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병을 죽여주면이라는 이 조건만 무효가 되고 1억을 주겠다는 증여는 그대로 유효하냐? 아니에요.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령이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4번.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 기성조건. 예를 들어서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뜨면 기성이죠. 해는 동쪽에서 뜨잖아. 이게 기성이에요. 6번. 그 조건이 정조건이야. 갑이 을에게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뜨면 자동차를 주겠다. 동쪽에서 뜨면 자동차를 주니까 동쪽에서 뜨면이 정조건이죠. 정조건인데 이미 동쪽에서 떠. 기성조건이면서 정조건이에요. 그럼 뭐였죠? 조건 없는 행위예요. 그냥 유효하다. 조건이 없는 행위. 그래서 자동차를 조건 없이 주겠다 라는 의미하고 똑같잖아. 그죠? 생각해보세요. 동쪽에서 뜨면 줄게. 그냥 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지 조건이면 이런 거죠. 갑이 이렇게 자동차를 주면서 줘요. 우리는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일단 생겨. 증여는 유효해. 그런데 동쪽에서 뜨면 반환해라. 자동차를 반환한다는 것은 증여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해가 동쪽에서 뜨면이 해지 조건이 되는 거죠. 기성 조건이 해지 조건이에요. 이미 동쪽에서 뜨는 조건이 해지 조건이야. 그럼 뭐예요? 그 행위는 무효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주면서
해가 동쪽에서 뜨면 반환해.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는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8번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 불능. 즉 9번 해가 서쪽에서 뜨면 불가능하죠. 절대로 불가능하잖아. 그게 10번 해지 조건이야. 자, 갑이 이렇게 자동차를 주면서 해가 서쪽에서 뜨면 반환해라. 절대로 해는 서쪽에서 뜰 일이 없으니 반환받을 일이 없죠. 따라서 이 증여는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불능 조건의 해지 조건인 거예요. 반면에 불능 조건의 정조건, 갑이 을에게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자동차를 주겠다. 결코 자동차 주지 않겠다는 뜻이죠. 야, 내가 해가 서쪽에서 뜨면 자동차 줄게. 안 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능 조건이 기성 조건으로 붙어 있으면 그 법률은 무효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불법 조건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이 전체가 무효가 된다. 기출. 선량한 부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한 조건, 즉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죠. 조건 자체가 불법적이라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세 번째 거,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가 정조건이면 무효고 해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 이거 우리 불정무, 불해조 외운 거 가지고 풀면 큰일 납니다. 불정무, 불해조에서 불은 불법이 아니라 불능을 말하는 거예요. 불정무, 불해조, 불능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면요, 그게 정지가 되든 해제가 되든 그냥 무효입니다. 그죠? 4번 조건이 불법적일 때 조건만 무효로 한다. 틀렸죠. 5번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한다. 역시 틀렸죠.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정했다. 갑이요, 첩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헤어지면 반환받기로 한 거예요. 헤어지는 게 뭐예요? 부첩관계가 끝나는 거죠. 반환받기로 했어요. 반환받는 것은 증여계약의 흐르기 소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해지 조건이 되는 거죠. 그걸 조건으로 증여를 했어요. 이럴 때 을의 입장에서 보면 갑과 헤어지면 아파트를 돌려줘야 되니까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건, 불법 조건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증여가 되니까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 기성, 그게 해제야.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야. 기해 무효로 한다라고 해야 되죠. 기성 조건이 정 조건이면 기정 조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 그게 해제 조건이면 기해 무효 이렇게 되죠. 암기. 밑에 거 해제 조건이 기성 조건이다. 기 해 이렇게 되겠죠. 무효. 밑에 거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 기성이죠. 그 기성이 정조건. 기정 조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라고 해야 되죠. 밑에 거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어. 불능. 그 조건이 정조건이야. 불정 무효로 한다 라고 해야 되죠. 밑에 거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어. 불능이죠. 불능 조건이 해지 조건이야. 불해 조건 없는 행위. 옳은 질문이죠. 밑에 거 조건이 불능인 법률행위. 조건이 불능이니까 불능 조건이죠. 불능 조건이 정조건이야. 불정 불해 조건 없는 행위. 밑에 거 해제 조건부 행위에서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다. 불능이죠. 이미 성취할 수 없다. 불능. 불능인데 해제 조건이야. 불해 조건 없는 행위가 되겠죠. 반면에 불능 조건이 정조건이면 불정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조금씩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기정조, 기해모, 불정모, 불해조 이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해가 동쪽에서 뜨면 해가 서쪽에서 뜨면 이거 생각 안 나요. 그 생각하면 오히려 또 떨어져.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정조, 기해모, 불정모, 불해조 가지고서 문제를 푸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 외우면 다 풀리잖아.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헷갈리지 않고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암기해 주셔야 되는 조문 중에 하나가 됩니다. 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해지조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1조 살펴보셨습니다.